예, 그 581페이지 일단 교과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일반적 취득 원인으로서 법률 행위, 매매나 정려, 교환, 대물 변제에 의해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물론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가 있으면 취득될 수 있을 것이고, 상속, 토지 수용 등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민법 소유권편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원인으로서 시효취득,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을 합쳐서 첨부라고 합니다. 이런 원시취득이 있는데 선의취득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시효취득,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때 권리 행사하고 있는 그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그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존재 이유, 영속한 사실 상태의 존중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거. 시효 취득되는 권리, 관념 정리하십시오. 소유권 외에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시효취득 가능하다는 것. 시효취득되지 않는 권리 한번 보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저당권 점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되는 유치권, 점유권, 시효취득하고 관계없고 한번 행사하면 소멸해버리는 형성권,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 당연히 시효취득할 게 아니겠죠.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생명권일 건데 생명권이 시효취득된다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안 죽겠죠. 58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 법 조문 확인하시는데 일단은 점유 시효 취득 그것을 장기 시효 취득이다 라고도 하고 등기부 시효 취득을 단기 시효 취득이다 라고도 하는데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등기부 시효 취득은 일단 등기가 있고 그 등기가 완전히 유효한 등기라면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시효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확인하겠지만은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에 위배해서 무효인 후 등기에 터잡은 시효 취득은 안 된다는 것. 등기가 되고 10년간 소유자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그 공통적인 요건으로서 취득시효의 주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에는 사법인, 공법인 다 가능하고 권리능력 없는 법인도 시효취득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3자를 매개로 해서 간접 점유자도 시효취득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시효취득의 객체, 부동산,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실제 자기 소유물이지만은 권리 증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A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 이걸 매수한 자가 미등기 상태에 이 사람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저때 B는 당연히 자주 점유일 것이고 나중에 20년 지나고 난 뒤에 매수한 사실이 증명이 안 되면 시효 취득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B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B가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있어서 예컨대 이게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돌려받았지만 옛날에 어른들 등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그 상속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이쪽에서 점유 사용하고 20년 됐는데 20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해제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효 취득 주장해서 등기를 갖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소유물이지만은 그 소유권 회복, 취득 원인을 증명하지 못할 그런 경우라면은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시효 취득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등기부 시효 취득은 이론상 불가능하다는 것. 공유 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 가능한데 위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점유 시효 취득을 위해서는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국유재산 법 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 외에는 시효취득 가능하도록 됐는데 종래 판례가 확인한 거 국유 잡종재산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잡종재산일 때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다면 시효취득 못한다는 것. 자주점유, 소유의사 있는 점유라 해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점유권 쪽에서 설명이 되었고 평온 누구와 다툰 바 없고 강폭하게 점유한 것이 아니고 공연 공개적으로 점유했어야 된다라는 것. 내용은 꼭 읽어보십시오. 584페이지 시효기간의 기산점.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지 않고 있다면 10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20년만 증명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등기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고 반드시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했어야 되고 그때 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면 시효 완성자의 권리 취득을 인정하고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면 이 등기 명의 취득한 자의 권리 취득이 일단 인정된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 명인이 동일하면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 점유권 쪽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특정 승계인 경우에는 분리 주장도 가능하고 병합 주장도 가능하지만 포괄 승계인 경우에는 분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 기간 중에 등기 명의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등기 명의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거. 점유 승계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점유가 특정 승계되었을 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분리 안 하고 병합을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분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점유기간 일부만을 승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 여기에 점유가 여러 명 승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요렇게 달을 하면은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자가 변경됐는데 특정 승계됐을 때 요렇게 분리해서 요래 보니까 시효가 모자라다는 거지. 그래서 앞사람 것 여기까지 또 합치니까 요렇게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자가 변경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 일부만 승계받는 걸로 해가지고 요런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시효 주장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면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작은 거 3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가 계속 있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됐다면 요거 이야기합니다. 등기 명의자가 변경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 완성하면은 새로운 제2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이에 등기 명의자의 변경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게 판례.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의 특유한 내용 20년간 점유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 간접 점유여도 무방하다는 것. 간접 점유여도 무방하다는 것. 그 다음에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의 계속 추정한다는 것. 점유 시효 취득에 있어의 점유자의 선악은 불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있어서의 등기가 있어야 시효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이때의 등기는 권리 취득 요건이라는 것.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것. 점유시효 완성을 원리로 한 등기의 종류 및 절차에 나는데 원시 취득으로서 건물 신축을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보존 등기해버리면 이중 등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하고 이때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을 원인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의 대상에 걸리는 것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 상실이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포기해버렸으니까 등기 청구권 소멸해버릴 것인데 포기로 볼 수 없다면은 그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거라면 그 점유 이전해 준 시효 완성사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의 법률 관계, 시효 완성한 점유자와 등기 명의인과의 관계, 시효가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시효 완성자의 권리 취득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등기 명의를 갖춘 소유자라도 시효 완성자에게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확인하는 확인의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 뭐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기하면 각하받을 거고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즉 시효 기간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시효 취득 기간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중매매의 법리를 살짝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줘버렸다면 제3자 원칙적으로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그 제3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적극 가담했다면 이중매매에서 공부한 것처럼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외 다만 원래의 소유자와 제3자 간의 거래행위가 유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본 것이고 제3자에게 팔아치웠을 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해 갔을 때 나번부터 보시죠.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처분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즉 소유권 취득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알았어야 될 것이고 갑은 그냥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다 했는데 이 판례 때문에 목차를 그렇게 달았지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문제줄에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그럼 알고 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 저 앞에서 몇 번 하고 왔습니다. 대상 청구권 채권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다른 거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했는데 그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 대상 토지가 수용되어 버림으로써 또 이행불능되어 버림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대상 청구권 행사에서 받아올 수 있다는 것. 물론 시효 완성으로 인한 그 시효 완성자의 시효 취득 권리 주장한 바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종전 소유자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라도 등기를 회복했다면 그 회복한 그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 이것도 저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A 앞으로 등기되고 있는 요걸 B가 시효 완성을 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요 점유가 승계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현재 판례가 있는 거는 종전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A에게 B에게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판례만 기억하십시오. 이론상은 다른 쪽으로 또 전개될 수 있는데 그 이론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판례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소유자 아닌 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었어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등기가 완전히 유효한 등기라면 시효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무효인 등기일 것인데 단일 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에 위배해서 무효인 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터잡은 시효취득은 안 된다는 거. 만약에 후등기에 터잡아서도 시효취득 된다 이러면은 동네 천지 다 일단 내 앞으로 등기해 놓는 거지 뭐. 그래서 후등기에 터잡은 시효취득은 안 된다는 거. 지적법상 분필 절차 없이 등기된 것도 이런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효취득 안 된다는 거. 공유자로 등기된 경우 공유 지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서 시효취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명의신탁 등기 한번 읽어보시고 저 앞에서 한 것 중에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시효취득을 못한다는 것. 선의 무과실이 되는데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 이때 마지막 줄 선의 무과실은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는 것. 했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게 다수설과 판례. 그 다음에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는 거. 넘기시면 전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한 즉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제한 물권의 소멸 여부 시효 완성자를 등기를 갖춘 경우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여 권리를 원시 취득하므로 전 권리자에 대한 제한은 소멸한다. 단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된 권리가 이미 타인의 제한을 인용한 경우 즉 지역권의 존재를 알고 시효 취득한 때는 그 지역권 존속한다. 이건 지역권 쪽에 가서 조문을 확인할 겁니다. 판례는 시효 취득의 소급표는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그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건 그와 관련돼서 그 밑에 있는 판례 똑같은 사항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B X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요걸 B가 매입을 해서 등기를 했고 근데 경계가 여기까지 있어가지고 B가 요걸 자기가 매입한 땅인 줄 알고 등기는 없고 당연히 소유의사로 그리고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20년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A가 어느 날 측량을 딱 해보더니 자기 땅이 여기다 이러면서 비켜라 이러면서 요 담장을 철거해버리고 여기에 A가 극단적으로 어떤 구조물 뭐 이렇게 담장을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설치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일단 이쪽 그림은 설명이 됐으니까 지우죠 그냥.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은 취득을 못했습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으로 그거 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기에 A가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거죠.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요 시점에서 B가 시효취득 주장해서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소급해서 B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데 그때 가서 이 소유권에 의해서 요거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 요때 B가 행사하는 그 철거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철거 청구권이 아니고 왜냐하면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유권 가지고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이때 철거 청구를 행사하더라도 그는 점유권에 기인한 철거 청구권이고 그것은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되어버리거나 완성된 때는 철거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에 건물을 지어버렸다면 원래는
원래는 A 땅의 A 건물이었는데 요 부분 토지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B에게 취득된 것은 맞지만 요 변형물 처분된 사실상 처분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소유자가 같다가 달라진 측면이 있으니까 일종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요 경우에는 이 건물 철거 청구 못한다는 거, 그 판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기는 하다. 이거는 시효 취득 쪽에서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소멸시효가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 하시고 취득시효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이익 당연히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취득시효에 대한 등기가 원인 없이 이전되거나 말소된 경우 설명한 자리가 있고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되었다는 거죠. 등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완벽하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위조해가지고 말소시키든지 또는 누구가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갖추고 갔다는 거예요. 위조해서 가져간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위조해서 말소시키더라도 A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효 취득에 있어의 등기는 권리 취득 요건인 것이지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고 저게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B이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의 일종으로서 말소 청구,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동산 소유자의 시효 취득 법조문 서술해 놓은 것이고 무주물 선점 설명한 자리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 산에 가서 산토끼 잡으면 일단 내 거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주의 동산은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 그때 소유의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합사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주물이어야 된다. 현재 소유자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것. 넘기시면 동산만이 무주물 선점에 의한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닷가에 딱 갔는데 섬이 딱 떠올라 있어. 동네방네 애고새고 다니고 하지 말고 경작이나 열심히 하시라고. 경작이나. 무주부동산 시효 취득은 가능하지. 20년간 점유하고 시효 취득 주장해서 등기를 갖추는 것이죠. 무주부동산 요거는 일단 국유로 한다. 그러면 경작해가지고 시효 취득해서 소유권 가져갈 수는 있을지라도 무주물 선점의 법리에서는 소유권 가질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학술 등 자료, 문화재급은 국유로 한다. 그때는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2번, 3번 읽어보시고 3번은 저 앞에 소유권 서론 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법리상 동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그대로 조문 보시죠.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간 후 근래의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1년인데 지금은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에는 소유의사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점유를 취득해야 되니까 그거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고 혼합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 유실물 기본적으로 그 점유 이탈된 물건을 말한다라는 것. 도망 나온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무주물이라는 거. 그래서 야생동물을 개인이 사육하면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울타리 넘어오면은 무주물이 된다는 거. 그러면 개인이 사육하는 가축이 울타리 넘어오면은 그래서 어느 집에 가니까 그 멧돼지를 농장에 기르고 있고 어떤 집에 가니까 소를 농장에 기르고 있더라고요. 요 멧돼지가 울타리를 넘어오면은 이거는 무주물이고 옆에 있다가 딱 잡으면 무주물 선점이고 가축이 울타리를 나오면은 유실물이고
그래서 유실물 습득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소를 먹이러 들로 갔는데 간혹 가다 보면 소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소가 어딘지 몰라. 그럼 집에 오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 또 소 찾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 소가 유실물일까? A가 들에 가가지고 뭐 삽 들고 일하다가 해가 지면 삽을 꽂아놓고 그냥 집에 옵니다. 그 자기 밭에 두고 온 삽, 이거 유실물일까? 아닙니다, 이거는. A의 점유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가 때가 되면 저녁에 집을 찾아와. 그러면 이 소는 유실물일까? 아니면 여전히 점유가 A한테 있었던 것일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소송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정 의심나시면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소송을 한번 들어가 가지고 판결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사건이 떠오르면은 이게 뭘까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고. 소송 들어가 가지고 판결 나온 거 보면 답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럼 또 그게 정답이냐? 정답이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찾는 정답은 법이 말하는 답, 판례가 말하는 답을 보는 것이지 진리 탐구가 아니라는 거. 지고지순한 진리 탐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나 뭐 철학에 살 거고 우리는 법 하는 사람입니다. 습득, 점유, 취득해야 되고 공고 후 6개월 지날 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때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보상 청구권 한번 읽어보시고 매장물, 어떤 물건에 포장되어 있는 것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매장물이라 하는데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데 매장물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장물이 동산이겠죠. 뭐 옛날에 이런 것도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중고 서점에 가서 B가 책을 한 권 샀는데 뒤에 책 표지에 두툼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뜯어보니까 거기에 고종 대왕 사진이 나왔다는 거지. 고종 대왕 사진 이거 얼마쯤 할까 이거? 팔아본 적이 있어야 알지 뭐 사본 적이 있어야 알지 뭐 100만 원 하면 살까? 1000만 원 하면 살까?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듭시다. 두툼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뜯어보니 거기에 훈민정음 은혜본이 들어있어요. 훈민정음 뭐 해례본 이거 얼마 하지? 누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재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작년에 쯤인가 요 소유자가 국가한테 뭐 그 보상금 100억 달러 했다든가 1000억 달러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찾아가게 숨겨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책 표지 뒤에서 뭐 아주 중요한 게 발견됐다면 이거 누구의 소유물일까? 서점 주인 걸까? B 걸까? 서점에서 사고 그 서점에서 책을 발견하고 B가 사기 전에 그걸 거기서 찾았어. 이때 책 소유자, 서점 주인이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문화재급이면 구규를 하고 보상 청구를 가야 될 거고 보상 청구 가더라도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했으니까 그 보상금을 절반 나눌 거고 물건일 때 절반 나누기 전에 공유관계가 되는 거고 법에 의해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찾았어. 자기 물건에서 찾은 거지. 자기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의심되는 게 딱 있으면 빨리 사가지고 집에 가서 딱 발견해야지. 매장물 발견해야지. 여기서 발견하면 반 떼인다는 거지. 아, 이라고 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경주 쪽이 개발될 때, 요거는 학원 수업하다가 어느 학원 근처에서
점심 먹다가 옆에 일하시는 아이씨분들한테 그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경주에 가가지고 막 삽질하면은 이상한 쇠 조각이 많이 나왔대, 쇠 조각이. 그 막 귀찮아 죽겠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수레 끌고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한테 막걸리 사줘가면서 요걸 싣고 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형편이 어려우신갑다. 이런 고철덩어리 쇠 조각 이런 거 주워가게. 그 다음에 올 때는 이 막걸리 사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일하다가 쇠 조각 나오면은 한 군데 모았다가 막 실어주고 했다.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밝혀졌는데 저게 전부 금이었다는 거예요. 신라 지금부터 1000년도 더 전에 땅속에 파묻혀 있던 금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금인지 굴인지 쇠인지 몰라 이거.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지. 와, 지금도 그걸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수업한다고 이러면 경주 가가지고 그냥 곡괭이 들고 땅이나 팔까. 아유,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럼 이건 누구 거냐는 거지. 이게 무주물일까? 매장물일까? 이거는 무주물일 가능성이 많겠지. 그러면 선점자가 할 건데 이 소유의사가 없었잖아. 이 사람 소유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문화재급일 거라고 이게. 그러면 국유를 하고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다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나 국유라 저거는 집에 가 다 녹여가지고 아닌 채 해야지. 또 이러니까 또 옛날에 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네. 아,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어느 군대에 훈련을 나가가지고 군인 아이씨 하나가 시커먼 뭐 조각을 하나 주셨대.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 이거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금불상이다 이라는 거야. 금불상. 누구 거? 국유. 그러니까 이 군인 아이씨가 이 금불상을 숨겼다는 거지.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맥주 사주면서 할아버지 소문 내시마저 해야 했는데 소문이 나가 이 군부대 장군한테 귀에 들어갔다는 거지. 불러가지고 고문을 해도 발견 못했다는 거지. 지금 그게 행방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거 뭐 산에 또 내일부터 또 공부하고 또 산에 또 등산이나 가실라. 등산 가지고 발부리에 걸리는 게 있으면 캐가지고 조심해서 감정해 보시라고. 하여튼 매장물 대부분 동산이겠지만 부동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지중해 연안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16세기 전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16세기인가 17세기인가 뭐 하도 세계사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독일의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트로이 목마 전설을 듣고, 지금은 전설이지만 저게 분명히 실존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걸 찾기 위해서 돈 많은 은행가 집안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트로이 목마, 트로이 섬 그걸 발견을 했답니다. 부동산도 발견 대상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집트 뭐 문화재 발굴하러 가죠. 그런 것들이 다 매장물 발견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내가 이집트 법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문화재급은 국유를 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그런 법이 없으면은, 그런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면은 발견자가 공고 후 1년 내에 권리를 주장한 자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발견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순수 사실이라는 것. 그냥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한번 보는 것이고, 첨부를 보시죠. 첨부에는 또 여러 가지 법리가 들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사유인데, 여기에 부합이다라고 하는 것과 혼화 그리고 가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부합이다라고 하는 거, 물건과 물건이 결합해서 분리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소유권 취득 사유가 되는 걸 부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 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었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전체 소유권 취득한다. 단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 그 부분은 그자의 소유로 남는다. 이것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하고 온 자리가 있습니다. A 소유의 토지, B 소유의 토지인데 B가 자기 토지에 나무 심는다고 심었는데 경계가 여기까지인 줄 알고 실제로는 A 땅인데 여기에 나무를 심은데 이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내렸다. 이거 누구 거냐는 거지, 이 나무. 토지에 나무가 부합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냥 A 집에 A 집이 있는데 부동산 B가 그냥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A 거지 뭐. 그때 일정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데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 B가 여기는 자기 땅이지만 요걸 임차인, 임대차나 지상권, 전세권으로 빌려 쓰면서 그런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비소유로 남는다라는 것. 그런데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 여하를 불문하고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부합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 되었다, 그런 말이다 했고, 이번에는 A 소유의 동산에 A 소유 일단 부동산에 B 소유의 부동산이 부합될 수 있는가? 요걸 세부적으로 풀어보면은 A 소유의 토지와 B 소유의 토지가 부합될 수 있을까? A 소유의 토지와 B 소유의 건물이 부합될 수 있을까? A 소유의 건물과 B 소유의 건물이 부합될 수 있을까? 먼저 A 소유의 토지와 B 소유의 토지가 부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었을 때 본인들이 틀릴 수 있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성을 가라.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다 알고 있는데 물었는데 왜 답을 못해? 토지와 토지끼리 부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어, 이거는. 토지와 토지끼리의 부합이 허용되면 지구 땅덩어리 전부 다 1인 소유라, 이게. 이 지표면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만큼 붙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나누어 놨다는 거지. 토지끼리는 부합될 일이 없다라는 거. 토지와 흙은 부합될까? A 소유의 땅, B 소유의 땅.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요거만큼의 흙이 요렇게 흘러내려가서 요렇게 돼 있어. 이 흙 누구 거? A는 다음날 저걸 떠올릴 수 있을까? 떠올릴 수 없어. 부합돼서 비소유물로 됐어. 그래서 부합은 인위적으로 나무 심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부합 사건이고 부합 의사 필요 없다는 것. 토지와 건물이 부합될 수 있을까? 이것도 똑같이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물었을 때 또 고개 까뚱거리고 할 거라고. 근데 내가 답을 말했을 때 한 명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내가 성을 가라. 역시 부합 안 돼. 왜?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땅인 줄 버젓이 알고 B가 건물 지었을 때 이 건물 누구 거? B 거 맞아. 철거 청구의 대상이 되겠지. 부합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과 건물은 부합될 수 있을까? 이거는 부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소유 1층 건물 요 위에 A가 해외여행 가고 없는 사이에 B가 요 위에 그냥 2층 건물 지으면 이건 누구 걸까? 누구 걸까? B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법이 없어. 판례도 없어. 왜? 이렇게 해가 소송 들어간 적은 없을 거니까. 근데 법리상 이렇게 돼야 되더라고. 근데 그래 해봐야 뭐해? 철거 청구의 대상이 될 건데. 저 타인 소유의 건물에 정개축을 했을 때 이 정개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독립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정개축하는 게 뭐 그냥 간단하게 A 소유의 건물에 B가 뭐 못질 몇 개 하고 페인트 칠했으면 전부 A 소유고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독립성이 있다면 1층 건물에 2층 지었다는 거죠. 그때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랬다면 즉 타인 소유 건물에 정개축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이야기하고 그때 독립성이 있다면 그 독립성 있는 건물 부분은 비소유로 남고 존속기간 끝났을 때 이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서 했을 때. 근데 이거는 동의를 얻지 않았던 독립성이 없을 때는 A 소유에 부합될 것이고 일단 그때 따라서 간다는 거. 요쪽은 전세권이나 임차권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독립성이 있을 때 그 소유로 남아있으니까 일단 구분 소유로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A 소유의 동산과 B 소유의 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유치하게 예를 들어야지. 유치하게 기억이 남지. A라는 분이 학원 오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책을 쫙 넘기는데 책이 한 장 쫙 찢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버리기야지 뭐.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학원 카운터에 딱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가 딱 있더라는 거지. 스카치 테이프 딱. 그래서 원장님도 없고 학원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요 스카치 테이프를 한 줄 딱 해가지고 여기에 딱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B 소유의 스카치 테이프 책에 딱 붙였는데 여기 붙어있는 이 스카치 테이프 누구 걸까? 일단은 A 소유. 물론 B가 열받으면은 절도죄 요건은 구비가 돼. 근데 경미하기 때문에 또는 추정적 성락의 이론에 의해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치가 크다면 절도죄가 되긴 한다는 겁니다. 그때 무조건 가져갔으니까 원인 없이 가져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또는 고의가 실로 가져갔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행사하면 이 학원 망하겠지요.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물건 소유자가 전체 물건 소유권 취득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은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는 것. 그거는 저쪽을 가지고 예를 들죠. 동산과 동산의 부합의 법리는 동산과 동산의 혼화의 법리에 준용되게 되는데 여기에 고체가 섞이면은 혼합이라 할 것이고 유동물이 섞이면은 융화라 할 것인데 이렇게 용어를 따서 혼화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A 집의 아들 A, B 집의 아들 B. 그냥 구슬 10개 들고 나오고 요거 20개 들고 나와가지고 섞어 놓고 총 30개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밥 때가 내가 밥 먹으러 간다고 구슬 헤아려 갈 때 이거 어떻게 헤아려 가지 이거?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닐 건데. 그래서 동산과 동산의 부합, 혼화가 일어났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물건 소유자가 전체 물건 소유권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공유. 이 아들은 30분의 10, 이 아들은 30분의 20, 즉 3분의 1, 3분의 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집에 갈 때 헤아려 가야지. 10개, 20개 공유물 분할이고. 그다음에 가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동산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누군가의 노동력이 가해져서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법리를 일단 가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순수 사실행위가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의 동산, 이것도 유치한 예를 듭니다. A라는 사람이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집에 들고 가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 집에 맡겨두었어요. 친구 부인이 어디 갔다 오니까 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잡아놓은 건 줄 알고 저 고기를 찜을 만들었어요. 그때 물고기 얼마짜리? 10,000원 좀 할란가? 사본 적이 없어갖고. 이 찜 얼마짜리? 먹어본 적이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냥 100,000원. 산삼도 들어가고 50,000원 다 들어가. 산삼 들어갔으면 100,000원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노동력이 가해져서 새로운 물건이 창출되었을 때 그 새로운 물건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법리를 가공의 법리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단 현저한 다액의 증가가 있을 때는 그자의 소유로 한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만 이야기한 거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고기를 가져왔으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이 경우에 남편 친구가 맡겨놓은 걸 알고 그랬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걸 회를 떴으면 얼마를 할까? 회를 떴으면. 그냥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20,000원이라고 보자. 20,000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했으니까 이 정도라면은 원재료 소유로 남을 거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 귀속을 정하고 나머지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로 처리하라는 거지. 그럼 원래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됐으니까 일단 소유권은 A한테 있고 그러면 B는 10,000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첨부 물건과 물건이 결합하거나 물건과 노동력이 결합해서 새로운 물건 결합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법리를 말하는데 이때 원상 회복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점 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 소유권 귀속을 정하고 나머지는 부당이득 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둔 법리라는 것. 부합. 물건과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법리를 말하는데 부동산의 부합의 요건, 부합물, 구성 부분이 된 걸 부합물이라 한다.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독립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 부합의 정도, 쉽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될 것. 부합의 원인,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불문한다. 그런 이야기가 됐고 같이 정대 의사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 부합의 효과,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 소유권 취득한다. 단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부합된 경우에는 그자의 소유로 남는다라는 것.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정개축한 경우 건물과 건물의 문제인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에 즉 독립성이 있을 때 부속물이라 하고 정당한 권원, 임차권, 전세권일 것인데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의 문제가 될 것이고 동의 없이 부속물 설치했다더라도 그자의 소유가 되겠지만 그때는 매수 청구의 문제가 아니고 철거 청구의 문제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부속된 물건의 독립성이 없다면 부동산 즉 원건물 소유자에게 부합되고 그때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지한 경우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에는 그자의 소유로 남을 것이고 그때 그 정당한 권원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으로 연결될 수 있고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정당한 권은 여하를 불문하고 수확기에 이른 때는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는 것. 토지 소유자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라는 판례가 있고 임차인이 매설한 유류저장 탱크라면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동산 간의 부합 598페이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서 분리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소유권 귀속을 정한 것을 말하는데 주된 물건 소유자가 전체 물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는 것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될 것이고 호나 물건과 물건이 섞여서 식별하기 곤란할 경우에 그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법리를 말한다라는 것 동산 간의 부합의 법리가 준용된다는 것 가공 타인의 동산에 법률상 원인 없이 노동력이 가해져서 새로운 물건이 창출되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법리를 말하는데 얘도 드러났고 요건 한번 보시고 가공의 효과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해서 현저한 다액의 증가가 있을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저 앞에서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법은 가공의 법리를 동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유 임야에 잘 있는 암석 국유입니다. 부동산이고 여기에 길 가던 아이씨가 석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그때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 했습니다. 이걸 두고 학자들이 읽어낼 때 판례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공의 법리를 유추 적용했다라고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첨부의 효과, 첨부의 요건은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복구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결정은 임의 규정이고 합의로 소유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 강행 규정이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공유까지 끝내보려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공동 소유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